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스페츠나스 관련한 동영상 이 국방TV에서 제안을 받아서 지금 신인균의 군사TV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신인균의 군사TV로 가셔서 스페츠나스 관련한 그리고 또 여러 전황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만들고 있는 이 동영상도 국방TV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국방TV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신인균의 군사TV 저희 두 번째 채널 여기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두 번째 채널 뭐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군사 안보 소식이 하루에 2개씩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미군이 움직이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소식 알려드리겠고, 우크라이나 군이 정말 용전분투해서 정말 참 희한하게도 이 키우 북서쪽에 서북 쪽에서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고 있는 완전히 2개 군단급을 패퇴시키고 있는 이런 소식.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병력이 모자라서 전 세계에 있는 러시아군을 지금 긁어모으고 있는데 이런 황당한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계속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휴전 협상 조항이 15개 항으로 좁혀지면서 양측이 협상 줄다리기에 들어간 가운데 입으로는 러시아를 응징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러시아의 막판 공세가 임박하자 또 도망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우크라이나군의 역공으로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러시아군이 지중해 일대에 배치된 군사력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주 가까이 시리아 타르투스 해군기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슬라바급 순양함인 마샬 유스티노프와 바리아그를 중심으로 하는 전단을 현지 시각 3월 13일 출항시켜 3월 15일 크레타섬 일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움직이자 미 항모 전단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북에게해 그리스 연안에 바짝 붙어서 동유럽 지역에 대한 나토 동맹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던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은 러시아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13일 오후부터 남하에서 14일 에게해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들은 15일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이오니아 해까지 도주한 뒤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모 전단과 합류했는데요. 트루먼 전단이 러시아 함대를 피해 도주한 것은 지난 2월 아드리아해 도주 사건 이후 한 달 사이 두 번째 일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미국이 돌아왔다며 나토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를 약속했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취임만 하면 국제정세를 안정시키고 동맹을 복원할 것이라던 그 바이든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지중해에 해리 S. 트루먼 항모 전단 하나를 배치해 놓고 있고 중동은 비어 있고 지금 아시아 우리 한반도에 제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 또 진정되면 또 다시 북한 문제 집중을 또 해드릴 텐데 사실 이 북한 문제 지금 심각하죠. 여기에 지금 항모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항모를 집중하는 그 항모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항모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 중동에 해리 S. 트루먼 항모 하나 있으니까 이 해리 S. 트루먼 가지고 뭔가 좀 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전쟁 일어나기 전부터 항모가 정말 참 부끄럽다. 이게 미국이냐라는 그런 비난을 제가 해왔었는데 발트 함대에는 애드미럴 유스티노프 이 순양함 전단 군함 세척이에요. 달랑 세척. 그 전단이 오고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 함대에 있던 바르야그 순양함 전단 그것도 군함 세척이에요. 달랑 세척. 이렇게 해서 6척의 다른 함대 군함이 지중해로 딱 오니까 오기 직전에 이 지중해에서 뭐 동맹이 살아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항모전단 플러스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모전단 플러스 이탈리아의 까보르 항모 이렇게 해서 3척의 항모 가지고 뭐 트리플 캐리어다 뭐 이렇게 하고 폼 잡고 있다가 달랑 6척의 러시아 군함 오니까 싹 다 흩어져 가지고 다 사라졌죠. 그래서 미국 해리 S. 트루먼 항모전단은 정말 부끄럽게도 이오니아해 북쪽의 아드리아해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장화 안쪽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크로아티아까지 도망갔다가 거기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 무력 시위하던 바리아그 그리고 유스티노프 러시아 함대가 시리아로 들어갔죠. 타르투스 항구로.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동맹이 살아있다. 뭐 동맹의 결의를 확인하고 철통 같은 방어를 약속한다. 또 이렇게 입을 털면서
그 보스포러스 해협 앞이죠. 거기까지 진출해가지고 여기에서 수포원의 전투기 띄워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일대 상공 초기해주고 이러면서 나토는 살아있다. 나토는 못 건드려. 이런 거 하다가 뭐 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하지. 그러다가 다시 타르투스 시리아에서 러시아 함대가 출항하니 싹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다시 시칠리아 섬 인근까지 도망을 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미국 함대입니까 이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구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함대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사진 보이죠? 빨간색 사진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의 에드미럴 유스티노프 순양함입니다. 이 순양함 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레아그 전단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시리아의 타르투스 상군에는 없다라는 오신트 정보통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없다라고 하고서 나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해리 S 트루먼 항모는 원래는 이 북에게 그리스와 터키 사이 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전투기 띄워가지고 이쪽으로 초계를 시키고 있었죠. 조금 더 가면 이제 우크라이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딱 여기 루마니아 앞에까지 초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 되지. 출항하니까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도망간 겁니다. 여기 이탈리아 반도 앞의 시칠리아 선까지. 어떻게 알았냐? 요겁니다. 항적 정보가 하나 발견됐는데요. 여기 그래서 이륙하자마자 자신의 항적 정보를 띄웁니다. 왜냐? 여기 뭐 워낙 항공기와 선박이 많은 곳이니까 자칫 사고 날 수 있죠. 그래서 이 RG-02라고 하는 이 비행기가 뭐냐? 바로 해리 S 트루먼 항모에 탑재가 되어 있는 수송 연락기입니다. C2 수송기. 요게 항모에서 이륙을 해서 시칠리아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샤를 드골 항모, 프랑스 항모하고 이 미국 해리 S 트루먼 항모하고 크로스덱 훈련하고 있다. 이러는 겁니다. 크로스덱이 뭐냐? 샤를 드골 항모에 있는 라팔 전투기가 해리 S 트루먼 항모에 착함하고 해리 S 트루먼 항모에는 E-2D 조기 경보기가 샤를 드골 항모에 착함하고 이런 거 훈련. 그래서 서로 동맹의 어떤 그 상호 운용성 뭐 이거 훈련하고 있다. 아니 그 훈련할 것 같으면 에게해에서 보스포러스 해협 입구에서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도망가서 여기서 합니까? 정말 입만 가지고 정치하는 이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하던 그 바이든 정부 어디에 돌아왔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선전하고 있는 거 미국의 정보 지원 당연히 있을 것으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 또 미국이 배후에서 다 국가들 조율해서 지금 뭐 제벌린이나 또 대전차 무기 이런 거 지원해주는 그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미국답지 않다,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관망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은 악조건 속에서도 러시아군을 거세게 밀어붙이며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서부를 옥주하던 러시아군 2개 군단급 부대가 패퇴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 서부 방어선 일대 전역에서 3월 15일부터 3월 16일 양일간의 대반격 작전을 실시했으며 전선 전면의 러시아 2개 연합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패퇴시켰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17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17일 밝힌 전황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서부 이르핀과 부차 일대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했다는 짤막한 브리핑만 전했는데요. 현지 상황을 종합한 결과 러시아는 해당 전선에 투입했던 제5연합군과 제36연합군 그리고 여기에 배속되었던 제155 해군 육전여단 대대전술단들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패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선에서 공세에 나선 부대는 우크라이나군 제72 기계화 보병여단과 제10 산악돌격여단이었는데요. 이들은 전차와 포병, 대전차 보병, 드론, 그리고 주민들과의 찰떡 같은 공조하에 러시아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이틀간 거침없는 공세를 퍼부어 이르핀과 부차, 호스토메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집계된 제155 독립해군육전여단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최근 증원되어 키이우 2차 공세 때 투입된 부대인데요. 부차 외곽 전투에서 600명 가까운 전사자를 내고 부대 자체가 거의 와해되어 패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각 3월 16일 미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러시아군이 2월 24일 개전 이래 3월 15일까지 전사자만 7,000명이 넘는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자가 소진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예비군 동원을 마치고 이제 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와 사실상 병력이 바닥난 러시아의 싸움, 이제 공수가 뒤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민들이 러시아에게는 어마어마한 공포입니다. 자, 이렇게 막 휴대폰으로 찍고 휴대폰 들고 지금 사진 찍고 있죠. 뭐 이거야 뭐 자기 SNS에 올리겠지만 그 전에 러시아군이 어디로 이동한다, 어디로 온다, 이거 뭐 휴대폰 다 가지고 있고 이 스타링크에서 전부 지금 뭐 인터넷 지원하고 있으니까 다 통신이 되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드론으로 중국제 뭐 DJI 매빅 3 마구마구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부 정찰하고 그리고 포병 타격하고 이 대전차 포병들이 앞뒤 잘라버리고 잘라서 서 있는 거 포병들이 때려버리고 그리고 기계화 포병들이 가서 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 서북쪽에 서쪽에 이제 이르핀 이르핀에서 다시 한 칸 더 가면 부차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호스토밀이라고 하는 공군기지 이렇게가 있는데 이걸 다 먹었다. 누가?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러시아군의 2개 연합군, 우리로 치면 군단급, 4단 플러스급의 부대죠. 그 2개 군단급 부대들이 패퇴했다. 뭐 다 죽었다는 거 아니고 패퇴해서 뒤로 후퇴했다. 패해서 뒤로 물러났다가 패퇴 아닙니까? 그렇게 패퇴했다라고 오신트 소식통들이 이거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지 주민들 중에서 SNS하고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있고 막 그래요. 인구가 뭐 4,500만 명이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트위터다, 페이스북이다 이런 데 올리는 걸 저는 또 저희 연구원들은 그런 걸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정보가 종합을 해보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증원되어서 온 155 해군 육전여단, 우리가 지금 해병대죠. 블라디보스톡은 일본 홋카이도를 마주보고 있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홋카이도 상륙을 위해서 해병대가 있었어요. 해병 육전여단. 병력이 없으니까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해병대까지 지금 데려와서 전투를 시켰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전멸했다. 그래서 600명 정도가 이 155 육전여단 블라디보스톡에서 왔는데 600명 정도가 전사했고 그리고 또 600명 정도는 부상을 입었다. 이 정도 되면 뭐 부대 그냥 전멸이죠.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인 보병이 아니고 기계화 보병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극동의 최대 도시를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사시에 일본 홋카이도 또 혼슈 북쪽으로 상륙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화 보병들이에요. 장갑차로 이루어진 기계화 보병들인데 이게 지금 전멸 판정을 받았다. 판정은 누가 했냐? 오신트 소식통들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한 겁니다. 저 정도면 전멸이야 라고 판정을 했다라는 건데 야, 지구 반대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가 얼마나 넓은지 뭐 지구 반대쪽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데리고 온 병력도 다 녹아버렸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지금 신의군의 군사TV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그 동영상에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20만 명의 예비군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예비군들을 이제 전선에 투입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군은 지금 블라디보스톡까지 데리고 온 이 병력도 녹아서 이제는 완전히 공수전환된 상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가 되었는데 그 상황이 정말 황당한 현실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러시아군의 패주는 전쟁 이전부터 사실상 러시아군의 앞마당이었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병력 손실이 극심해서 주요 도시를 차례차례 빼앗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곳곳에서 패퇴하고 있으며 병력 손실이 너무 극심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지 시각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루한스크 지역의 포파나야시 점령을 시도하고 도심지에 병력을 투입했다가 우크라이나 영토 방위군을 주축으로 하는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막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습니다.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의 친러 반군이 각각 선포한 인민공화국 정부군들은 훈련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선 러시아군의 총알바지로 차출되고 있다는데요. 돈바스 내전 당시부터 경험을 쌓은 대부분의 베테랑들은 이미 사망했고 현재는 모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강제 징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를로 키릴렌코 우크라이나 정부 도네츠크 지방청장은 현지 시각 16일 러시아와 반군 장악 지역에서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징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전투원으로서의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신병들은 투입되면 80% 가까운 소모율을 보이며 현지 지역 병원들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엄청난 사상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 충당이 어려워지자 동부 태평양 지역의 예비 병력들은 물론 키르기스탄, 남오세아티아 등지에 파견한 병력들을 긁어 모으는 한편 각군 사관학교의 생도들을 조기 임관시켜 닥치는 대로 병력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이미 전세가 거의 판가름난 시점에 이런 의미 없는 병력 동원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돈바스 지역. 그 돈바스 지역에서도 조금 남쪽들은 이 러시아계가 장악하고 있던 그 반군 지역이었고, 그 돈바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 약간 이 북서쪽은 이제 정부군 해서 거기에서 전투가 계속 벌어졌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전쟁 개입했다는 명분 바로 그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그 돈바스 지역에서 야,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 모양 됐으니까 너희들 다 나와 해가지고 성인 남자는 전부 징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징집해가지고 조금만 감각 익히면 다시 전투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도 뭐 포복이나 엎드려 쏴다 뭐 이런 기본적인 자세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총만 쥐어서 마구마구 내보내니까 나가면 부상. 그래서 80%가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나가면. 그래서 이 루안스크 또 도네체크 이 지역의 돈바스 지역의 병원 일반 병원들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고 여기는 지금 일반인을 안 받는데요. 왜? 전투원 부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측의 이 지방청장은 지금 뭐라고 비난하느냐? 그들이 우리 병원들을 강제로 장악하고 거기에 있는 의료인들이죠. 의사와 간호사들을 인질로 잡아서 강제로 잡아두고 강제 의료 행위를 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도 폭격받고 해서 부상자들이 많은데 일반 민간인은 아예 접수조차 안 받아주고 있다. 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SNS로 우리는 잡혀있어요. 구해주세요. 이런 걸 지금 올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이 아까 제가 앞 소식에서 155 해군 육전 여단을 블라디보스톡에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 지금 그 여단이 전멸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사관생도 3학년 이상을 지금 임관 바로 시켜가지고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이 징집병들은 여기에 투입 안 하겠다라고 개전 이후에 한 일주일 돼서 선언을 했죠. 왜냐? 잡히고 포로되고 뭐 하고 울고 하는 애들 보니까 전부 다 징집병이야. 그런데 우리 이 러시아 법에는 징집병은 해외 파병을 안 가게끔 돼 있는데 왜 징집병을 우리 애를 거기다 보냈냐? 결국 러시아도 선거를 통해서 그 선거가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는가는 알 바 없지만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그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징집병은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죠.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징집병과 모병이 결합되어 있는데 모병만 지금 여기 간다라는 겁니다. 징집병 안 보내고. 그러니까 모병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신은 스스로 장교가 되겠다고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니까 3학년만 되면 지금 이제 여기다 데려가고 야 무슨 6.25도 아니고 놀랍죠.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게 저희 신인균의 군사 TV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전해드린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스탄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는 나라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철군하니까 이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키르기스탄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기에 전투부대를 보냈어요. 원래는 레이더 부대를 방공부대를 보냈는데 그 방공기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투원들을 보냈는데 이게 대대급 이상입니다. 이들까지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키르기스탄에 그 뭐 많지도 않아요. 대대급 플러스 그 병력들도 데리고 왔고 남오세아티아 정말 엄청난 그 비극이 있었던 그 남오세아티아 여기 치안 유지하던 병력들도 데리고 왔다. 그 정도로 지금 병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예비군 지금 20만 동원 완료했고 그들을 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했고 뭐 결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 휴전 협상에서 한마디라도 더 약간의 우위라도 차지하기 위한 막판 공세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기에 러시아는 지금 너무 큰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고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앞으로의 미래는 도저히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러시아, 이렇게 희한하게 무너지는 러시아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시청해 주십시오. 혹시 이것도 국방TV에서 안 되면 군사TV에 올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